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입니다. 이번 시간은 329 삼형에 대해서 그 329 삼형의 특징과 329 삼형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 잊지 말고 꾹. 안녕하세요. 네 팔자를 스스로 공부하는 사주 명리학입니다. 이번 시간은 26번째 시간으로 329 삼형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형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면 형에는 자형, 상형, 삼형, 유기격형, 경각이 형격 등이 있습니다. 자형은 진진, 오오, 유유, 해해가 만나서 이루어지는 형으로 홍국수로는 55, 77, 44, 66이 영순위 관계로 있을 때 형성되며 상형은 자묘형을 말하는데 홍국수로는 1, 8로 이루어지고 이 삼형에는 인사신 삼형과 축술 및 삼형이 있으며 인사신 삼형은 3, 2, 9로 축술 및 삼형은 15, 10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기문명리학에는 48격이 있으며 이 48격에 유기격형과 경각이 형격이 있습니다. 이 48격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329 삼형에 대해서 알아보면 이 329 삼형은 삼목, 이화, 구금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삼형입니다. 이 329 삼형을 759 삼살과 비교해서 알아보면 이 759 삼설은 7화, 5토, 구금이 만나서 이루어지며 7화, 5토, 구금이 모두 동하면 성립합니다. 마찬가지로 329 삼형도 삼목, 이화, 구금이 만나서 이루어지며 삼목, 이화, 구금이 모두 동하면 성립하는데 이 759 삼살은 진과 원칙과 관계없이 7화는 5토를 생하고 5토는 구금을 생하며 이 구금의 힘이 막강해집니다. 이때 구금은 진과 원칙에 따라 움직이니 육수가 동하면 육수를 생하고 육수가 동하지 않고 삼목이 동하면 삼목을 충국합니다. 329 삼형도 마찬가지로 진과 원칙과 관계없이 삼목은 이화를 생하고 이화는 구금을 극하며 구금은 삼목을 충국하는데 다만 이 329 삼형은 구금이 삼목을 충국하는 것이 목적이니 진생처인 육수가 동해도 삼목을 꼭 형충합니다. 그래서 이 삼형과 삼살 모두 막강한 살로서 작용하며 삼형이 삼살보다 더 강한 살입니다. 이 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공부했는데 그 살에 대한 내용도 329 삼형에 똑같이 적용할 수 있으며 그 살에 대한 내용은 우측 상단을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329 삼형은 한번 성립하면 삼목은 이화만 생하고 이화는 구금만 극하며 이 구금은 삼목만 충국합니다. 이때 삼목이 이화를 생하는 것을 형생이라 하고 이화가 구금을 극하는 것을 형극이라 하며 구금이 삼목을 충하는 것을 형충이라 합니다. 이 형생, 형극, 형충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 삼목이 이화를 생하는 것은 진생이며 진생은 순수한 생이라는 의미인데 이 형생이라고 하는 이유는 삼목이 이화를 생하는 목적이 순수한 생이 아닌 삼형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생하니 불순한 생이기 때문이고 또 형극이라고 하는 이유는 일반적인 극은 가극효가 피극효를 제압하기 위해 극을 하는 것인데 이 이화는 오토 진생처가 있어도 오토를 생하지 않고 구금을 극하며 또 구금을 극하는 목적이 구금을 제압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구금이 삼목을 형충하도록 자극하는 데 있기 때문이고 형충이라고 하는 이유는 구금에게 육수가 있으면 진가원칙에 따라 육수를 생하나 구금과 삼목이 형충이 되면 육수가 동해도 삼목만 형충하기 때문입니다. 또 이 329 삼형은 결국 삼목이 피해를 당하는 것입니다. 이 329 삼형은 삼목, 이화, 구금 간에 형성되나 결과는 구금과 삼목으로 나타나니
이 구금이 삼목을 형충하는 것이 목적으로 결국 삼목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 삼목과 구금의 강약에 따라 삼목의 피해 정도가 결정이 되며 이화의 힘이 강한가 약한가는 사명의 결과와 무관합니다. 또 사명에서는 구금은 공격자가 되고 삼목은 방어자가 되니 이 구금의 공격력이 얼마나 강하고 삼목의 방어력이 얼마나 강한가가 중요하며 이 구금이 000가 되고 삼목이 XXX가 될 때 삼목의 피해가 가장 크고 구금이 XXX가 되고 삼목이 000가 될 때 삼목의 피해가 가장 적습니다. 다음은 가명이 있는데 가명은 이 삼목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가명의 방법은 첫째, 이 구금이 영순위에 육수나 일수가 있는 경우, 즉 구금이 삼목을 형충하는데 구금의 영순위에 육수가 있으면 그 구금이 육수를 생하여 삼목을 형충하는 힘이 약해집니다. 마찬가지로 구금이 삼목을 형충하는데 구금의 영순위에 일수가 있으면 이 구금이 일수를 생하여 삼목을 형충하는 힘이 약해집니다. 두 번째, 구금이 바탕오행이 해수인 육궁과 자수인 일궁에 있는 경우입니다. 즉 구금이 바탕오행이 자수인 일궁과 해수인 육궁에 있으면 구금의 힘이 바탕오행으로 설기가 되어 삼목을 형충하러 갈 때 힘이 빠진 상태에서 가기 때문에 그 형충하는 힘이 약해집니다. 다음 세 번째는 삼목이 영순위에 육수나 일수가 있는 경우입니다. 즉 구금이 삼목을 형충하는데 삼목의 영순위에 육수가 있으면 육수가 구금과 삼목 중간에서 통관 역할을 하여 구금에 형충하는 힘이 약해집니다. 마찬가지로 이 구금이 삼목을 형충하는데 삼목의 영순위에 일수가 있으면 그 일수가 구금과 삼목 중간에서 통관 역할을 하여 구금에 형충하는 힘이 약해집니다. 네 번째, 삼목이 바탕오행이 해수인 육궁과 자수인 일궁에 있는 경우입니다. 즉 삼목이 바탕오행이 자수인 일궁과 해수인 육궁에 있으면 구금이 삼목을 형충할 때 이 구금의 힘이 바탕오행으로 설기가 되어 결과적으로 삼목을 형충하는 힘이 약해집니다. 이렇게 가명에는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 삼위구가 동해도 성국이 성립되면 사명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 경우는 첫째, 이화와 칠화가 동했는데 삼목이 성국으로 칠화를 생하는 경우, 두 번째, 이화가 성국으로 인해 오토를 생하거나 십토를 생하는 경우, 세 번째, 구금이 성국으로 인해 일수를 생하거나 육수를 생하는 경우로 이러한 경우는 진생성국은 물론 가생성국이 성립되어도 사명이 성립하지 않으며 이를 면형이라 합니다. 그럼 면형의 예를 들어보면 그 첫째, 이화와 칠화가 동했는데 삼목이 성국으로 칠화를 생하는 경우입니다. 이 구궁도에서 볼 때 동처가 일지 2궁, 연지 4궁, 월지 9궁, 시지 6궁, 이 중궁인 경우 그 집안에서 중궁 3목, 월지 2화, 시지 9금이 동하니 그 삼위구 사명이 성립하나 중궁 3목, 연지 7화, 일지 5토가 중세 1 성국이 되어 삼목이 7화를 생하고 그 2화를 생하지 않아 삼위구 사명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성국과 함께 연지 7화, 일지 5토, 시지 9금은 7호고 3살이 성립하여 구금은 3살의 구금이 되어 삼목을 충국합니다. 그 두 번째, 이화가 성국으로 인해 5토를 생하거나 10토를 생하는 경우입니다. 이 동처가 일지 2궁, 연지 9궁, 월지 6궁, 시지 3궁, 중궁인 경우 그 집안에서 중궁 3목, 연지 2화, 월지 9금이 동하니
329 사명이 성립하나 중궁 3목 연지 2화 일지 5토가 중세 1 성국이 되어 2화가 5토를 생할 때 2화가 5토를 생하니 결과적으로 329 사명은 성립하지 않으며 이때 구금은 진가원칙에 따라 3목을 충국합니다. 이 세 번째, 구금이 성국으로 인해 일수를 생하거나 육수를 생하는 경우입니다. 동처가 일지 7궁, 연지 3궁, 월지 2궁, 시지 6궁, 중궁인 경우 그 집안에서 일지 3목, 시지 2화, 연지 9금이 동하니 329 사명이 성립하나 연지 9금, 중궁 6수, 일지 3목이 세, 중, 일 성국이 되어 9금이 육수를 생하니 이 329 사명은 성립하지 않으며 이때 2화는 진가원칙에 따라 9금을 가극합니다. 다음은 329 사명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명은 집안 사명, 천반 사명, 영순위 사명, 즉 천집안 사명, 또 바탕오행과 이루어지는 사명 등이 있습니다. 이 집안 사명은 329가 모두 집안에서 동하여 이루어지며 천반 사명은 329가 모두 천반에서 동하여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면 동처가 일지 4궁, 연지 9궁, 월지 6궁, 시지 1궁, 중궁인 경우 그 집안에서 중궁 3목, 연지 2화, 월지 9금이 동하고 성국과 무관하니 집안 3형이 성립하고 또 천반에서 중궁 천반 3목, 시지 천반 2화, 일지 천반 9금이 동하니 천반 사명이 성립합니다. 이렇게 집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명을 집안 사명, 천반에서 이루어지는 사명을 천반 사명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영순위 사명인 천집안 사명은 329 중 2개가 천집안으로 이루어진 사명입니다. 즉 영순위 관계로 32, 39, 23, 29, 93, 92가 있는 경우 나머지 1개 홍국수와 사명이 이루어지면은 천집안 사명이 이루어집니다. 이 구궁에서 그 동처가 일지 2궁, 연지 7궁, 월지 3궁, 시지 4궁, 중궁인 경우 지금 이 중궁이 2, 3으로 되어 있어 구금이 동하면 천집안 사명이 성립하는데 이때 연지 집안 구금과 시지 천반 구금 중에서 연지 집안 구금과 사명이 성립하니 그 이유는 이화가 집안에서 동했기 때문에 집안 구금과 사명을 하기 때문이며 사명이 성립하니 이화는 진생처인 월지 오토가 동해도 오토를 생하지 않고 연지 구금을 형극합니다. 다른 예를 보면 그 동처가 일지 3궁, 연지 2궁, 월지 1궁, 시지 8궁, 중궁인 경우 그 연지가 9위로 되어 그 삼목이 동하면 천집안 사명이 성립하는데 이때 월지 천반 삼목이 동하니 사명이 성립하며 연지 9금은 월지 천반 삼목을 형충합니다. 이 경우 중궁 7화, 일지 10토, 연지 9금은 중세 1 성국이 성립하나 이 성국과 사명은 무관하니 면형이 되지 않으며 시지 5토가 동해 7, 5, 9가 모두 동했으나 성국이 되어 면살은 성립합니다. 다음은 바탕오행이 홍국수로 작용하여 이루어지는 사명입니다. 이 구궁도에서 그 2궁에는 바탕오행 9금이 있으니 이 2궁에 3이나 2, 3이 있는 경우 바탕오행과 사명이 되어 삼목이 형충을 당하게 됩니다. 또 이 4궁에는 바탕오행 2화가 있으니 이 4궁에 3구나 9,3이 있는 경우 바탕오행과 사명이 되어 삼목이 형충을 당하게 됩니다. 또 8궁에는 바탕오행 3목이 있으니
이구나 구이가 있는 경우 바탕오행과 사명이 되어 삼목이 형충을 당하게 됩니다. 음복수와 이루어지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음복사명이라 합니다. 이 음복수는 집안 훈국수와 오행은 같고 음양이 다른 훈국수로, 예를 들면 집안 훈국수가 구인 경우 집안 음복수는 사가 되고, 천반 훈국수가 사인 경우 천반 음복수는 구가 됩니다. 이 음복사명은 중궁수가 진생, 진극, 충국, 삼살 등의 역할을 하지 않는 경우 음복수가 작용하여 사명이 성립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구궁도에서 보면 동처가 일지 9궁, 연지 8궁, 월지 1궁, 시지 2궁, 중궁인 경우 중궁 천반 사금은 생극간에 진생, 진극, 충국, 삼살 등의 역할을 하지 않으니, 여기서는 8궁 천반 육수를 가생, 1궁 천반 삼목을 가극하니 진생, 진극, 충국, 삼살의 역할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중궁 음복수인 구금이 역할을 할 수 있어 월지 천반 삼목, 시지 천반 이화와 함께 삼이구 사명이 성립하니 일궁 천반 삼목은 형충을 당하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 공부한 내용입니다. 삼이구 사명에서 사명은 구금이 삼목을 형충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또 삼이구 사명의 구금은 진생처인 육수가 동해도 꼭 삼목을 형충합니다. 사명은 성국이 되면 면형이 되고, 이 구금과 삼목의 강약에 따라 가명이 됩니다. 그럼 이것으로 26번째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사명에 관한 예문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